경제 전문가들은 내년에도 높은 물가와 성장률 정체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전국적인 공급망 병목 현상을 주된 이유로 꼽았습니다. LA 지역 평균 휘발유 가격이 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존슨앤존슨 백신 예방 효과가 접종 5개월이 지나면 3%까지 떨어지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플로리다의 한 사립학교에서 코로나 백신을 접종한 학생들에게 30일간 자택 체류를 의무화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학생들의 백신 접종 의무화를 반대하는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오늘부터 뉴저지 주 내 모든 유치원과 공립학교 교사, 주정부 공무원은 백신을 맞거나 매주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내년에도 높은 물가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공급망 병목 현상이 해결될 때까지 성장률 정체는 불가피할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김경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경제 전문가 6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12월에도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대비 5%를 넘어설 것이란 전문가 전망치를 공개했습니다. 12월까지 5% 상승률이 이어지면 1991년 이후 30년 만에 가장 긴 기간 5% 이상 상승률을 유지하는 겁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소비자 물가지수 CPI 상승률이 내년 6월 3.4%, 내년 하반기 2.6%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급격한 물가 상승세가 진정될 것이란 전망이지만 여전히 코로나19 이전보다는 높은 수치입니다. 팬데믹 직전 10년간 연평균 물가 상승률은 1.8%였습니다. 전문가들은 경제 성장도 정체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공급망 병목, 빡빡한 노동시장, 초완화적 통화, 재정정책은 초대형 복합 위기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공급망 정체 현상은 경제 전망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전문가 절반이 앞으로 12개월에서 18개월간 경제 성장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공급망 문제를 꼽았습니다. 노동력 부족은 응답자 20%를 차지했습니다. 공급망 회복은 내년 하반기가 될 것으로 내다본 전문가가 45%를 차지했습니다. 내년 2분기 해소될 것으로 답한 사람은 33.3%였고 2023년으로 본 사람은 15%였습니다. 이는 앞으로 최소 6개월 넘게 공급망 문제가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의미입니다. 반면 코로나19를 경제 성장의 최대 위협으로 꼽은 응답자는 8.2%에 그쳤습니다. 여기에 트럭 운송업체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백신 접종 의무화를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면 심각한 공급망 병목 현상이 악화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럭 운송업체 제이비언트 트랜스포테이션 서비스는 백신 접종 의무화는 관료들의 탁상 공론이라고 지적하며 공급망을 더 혼란스럽게 할 뿐 상황을 해결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신 접종을 기피하는 운전자가 다른 일자리를 찾을 것이라며 팬데믹 이후 노동자들이 자신의 건강과 일자리 가운데 하나를 택해야 할 경우 직장을 관둔 사례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업체들이 직원 부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트럭 운송업계는 특히 인력난이 심각합니다. 미국 내 트럭 운전사 전체 규모는 350만여 명으로 팬데믹 이전에도 6만여 명이 부족했고 팬데믹으로 운전자들이 더 떠나 지금은 약 40년 만에 최악의 인력난을 겪고 있습니다. 물류 병목 현상은 물가 상승률을 끌어올리고 공급난을 악화시키는 주범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트럭 운송업체들은 2019년 이후 임금을 25% 인상했고 입사 계약 때 $10,000대 보너스를 지급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할 사람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도 공급망 위기가 길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피트 부티지지 교통장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인프라 투자 계획엔 항만 기반 시설을 위해 $170억 투자하는 방안이 포함됐다며 공급망 문제 해결을 위해 법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요즘 주유소 드나들기가 무섭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죠. LA 지역의 평균 휘발유 판매가가 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오늘 LA 카운티 평균 휘발유 판매가는 갤런당 $4.49.9센트. 일주일 만에 5.8센트가 올랐고
한 달 만에 9.8센트가 높아진 가격입니다. 팬데믹 사태가 한창이던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교하면 무려 1달러 30.9센트가 올랐습니다. 팬데믹 사태가 주춤해지면서 차량 이동이 늘고 자동차 수요가 높아진 점은 유가 상승의 주된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자동차협회는 휘발유 판매가 급등의 또 다른 원인은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제유가는 지난주 배럴당 85달러까지 올랐고 올 연말쯤에는 100달러를 돌파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2012년 10월 LA 카운티 지역의 휘발유 판매가는 갤런당 4달러 70.5센트를 나타내 최고가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존슨앤존슨 백신의 예방 효과가 접종 5개월 뒤에는 3%대까지 떨어지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에 비해 더 빨리 부스터샷 접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존슨앤존슨 백신의 예방 효과를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과 비교한 분석 자료입니다. 제대군인 62만 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는데 지난 3월에는 88%, 지난 8월에는 3%대를 나타냈습니다. 5개월 동안 모더나가 92%에서 64%, 화이자가 91%에서 50%로 낮아진 것에 비해 예방 효과가 급락한 겁니다. 의학 전문가들은 존슨앤존슨 백신이 다른 백신에 비해 예방 효과 지속 기간이 짧기 때문에 접종 후 2달 만에 부스터샷 접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사실상 대부분의 접종자들이 예방 효과 유지를 위해 부스터샷 접종이 필수라는 이야기로 해석됩니다. 지난 금요일 식품의약국 자문위원회는 존슨앤존슨 백신의 부스터샷을 만장일치로 권고했습니다. FDA가 이를 받아들여 CDC의 권고를 받으면 본격적인 접종 수순에 돌입하게 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이 대통령직을 유지했다면 코로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백신 의무화 정책을 우회적으로 비난했다는 분석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초 백신 개발에는 5년이 걸릴 전망이었지만 자신은 백신 3개를 9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에 만들어 큰 경제적 효과를 냈고 이는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백신을 판매할 계획이었으며 백신 접종 의무화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회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백신 접종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바이든 행정부를 우회적으로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본인의 정치적 성향을 뒷받침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에도 마스크 착용을 꺼렸고 방역보다는 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백신 접종률이 높아졌는데 공화당 지지층들은 아직도 백신 접종에 회의적인 입장입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전체 인구의 66%가 최소 한 차례 백신을 접종했고 57% 상당이 접종을 완료한 상태로 보고 있습니다. 부스터샷 등 3차 접종이 본격화되면 백신 접종을 마친 인구는 더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보수 매체 더 퍼스트 TV 인터뷰를 통해 방송될 예정입니다. 플로리다주의 한 사립학교가 코로나 백신을 접종한 학생들에게 30일간 자택격리를 의무화시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학생들의 백신 접종 의무화를 반대하는 학부모들의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박시몬 기자입니다. 마이애미에 위치한 사립학교 센트너 아카데미가 백신 접종을 한 학생들에게 30일간 집에 머물러야 한다는 결정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센트너 아카데미는 지난주 이와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학부모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 학년이 끝날 때까지 학생들의 백신 접종을 미뤄달라고 권고했습니다. 이메일을 받은 학부모들은 백신 접종자가 미접종자에게 해로운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잘못된 시각이 내용에 반영돼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백신 접종자가 공기나 피부 접촉을 통해 바이러스를 옮길 수 있다는 음모론이 반영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학교의 공동 설립자 데이빗 센트너는 이 방침이 예방적 조치라며 학교 공동체의 건강을 생각한 처사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보건당국은 살아있는 바이러스가 아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가 되지 않는다는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센트너 아카데미는 지난 4월 백신을 접종한 교직원들이 학생들과 접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여론의 문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또 이 학교에 소속된 한 교사는 학생들에게 백신을 접종한 부모와 5초 이상 포옹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한편 오늘 오전 세크라멘토 주청사 앞에서 학생들의 백신 의무 접종을 반대하는 학부모들의 시위가 열렸습니다. 같은 시간 LA 인근 샌디마스의 한 학교 앞에서도 비슷한 시위가 진행됐습니다. 학생들의 백신 접종과 관련해 한자리에 모인 일부 학부모들은 비가 내리는 가운데 시위가 한창입니다. I want a future for my grandkids, and this is not a future for them. So I'm going to do what I can to stand against this tyranny because that's what it is. We're not strong anti-vax type people. We just don't feel there's enough long-term data to justify this mandate. 이에 앞서 이달 초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FDA가 해당 연령대에 대한 백신 접종을 완전히 승인하면 학생들에게 백신 접종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KBS 뉴스 박시몬입니다. 교직원 등 뉴저지주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 의무화가 오늘 발효됐습니다. 제1사 뉴욕 KBTV 김세연 기자입니다. 해당 조치에 따르면 뉴저지의 모든 교사와 주정부 공무원들은 10월 18일까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맞아야 하며 접종을 하지 않는다면 일주일에 한두 번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백신 접종 의무화 대상은 공립과 사립학교에 재직 중인 모든 교사와 행정직원, 정부 기관을 비롯해 주립대학 및 주경찰, 공기업 직원 등입니다. 정규직 및 파트타임 직원 모두에게 적용되며 행정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과 교육기관에 소속된 모든 직원이 포함됩니다. 한편 지난 9월 24일부터 2세 이상의 차일드케어 보육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과 방문객, 학생들은 실내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예외된 규정이 적용되어 왔습니다. CDC 권고에 따르면 2세 이상만 마스크를 착용하기를 권고하며 2세 미만은 마스크를 착용해서는 안 됩니다. 뉴저지에는 약 13만 명의 공립학교 교사, 130만 명의 공립학교 학생, 약 7만 명의 공무원이 있으며 앞서 지난 8월께 필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이 같은 행정명령을 발표하면서 초등학교의 경우 백신 접종을 할 수 없는 12세 미만의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건강과 공공안전을 위해 교사들의 백신 접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뉴저지 교사노조 역시 이 결정에 환영의 뜻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KBTV 뉴스 김세현입니다. LA 초용사관이 세입자들의 권리를 안내하는 무료 법률 상담을 진행합니다. LA 초용사관은 아시안-아메리칸 정의진흥협회, 한미연합회, 남가주 한인변호사협회와 공동으로 이번 상담을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상담은 연방정부의 세입자 보호 정책이 종료돼 퇴거 위기에 내몰린 세입자들이 대상입니다. 주와 카운티 각 시별로 세입자 보호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세세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가장 알맞은 지원책을 안내하는 것이 주된 목표입니다. 오는 수요일 LA 초용사관은 이와 관련된 교육 웨비나를 개최합니다. 온라인 줌 미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거주지에 상관없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오는 27일에는 법률 상담이 제공됩니다. 남가주 한인변호사협회 소속 변호사들이 진행하는데 1:1 맞춤형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행사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전화로 사전 예약이 필요합니다. 상담은 영어와 한국어 모두 가능합니다. 한편 LA 초용사관은 세입자 권익 보호를 위한 이번 행사에 많은 교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당부했습니다. LA 한인타운 시니어 커뮤니티 센터가 다시 문을 엽니다. 팬데믹 사태가 본격화된 지난해 3월 16일 휴관에 돌입한 뒤 594일 만의 일입니다. 재개관은 다음 달 1일부터입니다. 팬데믹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강좌 수는 예년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강의가 끝나면 다음 강의까지 30분의 여유를 두는 것도 달라진 점입니다. 센터는 충분한 환기와 방역 수칙을 준수하기 위함이라고 전했습니다. 수업 참여 인원은 강좌당 15명으로 제한됩니다. 라인댄스와 영어회화, 스페인어, 연극과 장구교실 등 한인들에게 인기 있는 다양한 과목들이 개설되며 동영상 편집과 포토샵,
컴퓨터 수업은 물론 시민권 영어 수업도 재개됩니다. 수업 전에는 백신 접종 카드와 체온 측정을 마쳐야 합니다. 한편 다음 달 재개관을 앞둔 한인타운 시니어 커뮤니티 센터는 이달 26일부터 2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신규 수강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KBS 아메리카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제보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